네, 이번엔 이슈 진단입니다. DB금융투자 을지로금융센터 이영로 차장 오랜만에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좀 전에 김영민 이사랑 인사하다가 네. 내일 또 다시 뵈어야 했는데 내일 제가 없거든요. 예. 개인적인 일정이 있어서 이번 주는 내일하고 모레 좀 자리 좀 비워야 돼서. 자, 그건 그거고. 자, 백전무패 스펙처 투자 병법 이런 주제인데 어떤 뭐 타이틀이 좀 전에 나갔죠. 네. 안 나갔나? 네. 화면을 못 봤네. 네. 저도. 자, 오늘 살펴볼 스펙주 예. 있을까요? 오늘 제가 갖고 나온 소개시켜드릴 스펙은 신한 제7호 스펙입니다. 신한 제7호 스펙. 예. 몇 호가 중요한 건 아니고 그렇죠. 뭐랑 붙는지가 중요하니까. 그렇죠. 합병하는 기업 부분이 이제 코어라인 소프트라는 회사입니다. 코어라인 소프트. 예. 뭐 하는 회사인가요? 이게 이제 AI 헬스케어 부분인데 네. AI 헬스케어라고 하면은 우리가 지금 컴퓨터가 알아서 뭐 병을 진단하거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이게 아니라 이제 엑스레이, CT, 뭐 MRI 우리가 영상 촬영 같은 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하게 되면은 의사가 이 영상 자료를 보고서 판별을 해야 돼요. 하나하나 다 비교를 해가면서 판별을 하기 때문에 기존에는 이런 자료들이 있다 하더라도 분석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렸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분석하는 거를 좀 도와주는 거. 그래서 어디 부분이 조금 이상이 있거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마커, 표시를 해주고 이 표시에 대한 추적 관리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용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 찍고 뭐 한 달 후에 찍고 이렇게 했을 때 그 변화에 대한 미세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AI 이 소프트웨어들이 그걸 찾아서 비교 분석해주고 이거를 의사한테 전달을 함으로써 의사가 판단을 하기 쉽게 만들어주는 그런 소프트웨어입니다. 네. 이번 주에 AI 소프트웨어 그 영상 판독인가요? 네. 관련된 기업 뭐 하나 또 들어오는데? 트루엔? 모르시나요? 일단은 기존에 이제 뭐 루닛이라든지 JLK, 뭐 뷰노, 딥노이드 뭐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소개시켜드릴 이 기업 코어라인 소프트 같은 경우는 폐에 관련된 전문적으로 폐. 예. 폐에 관련된 것만 전문적으로 하는데 이게 폐가 뭐 많은 분들이 좀 아시겠지만 침묵의 장이라고 해서 네. 어느 정도 망가지거나 그 망가져서 폐의 기능이 현격히 떨어져서 숨을 못 쉬게 되거나 이럴 때까지 아픔을 못 느낀다고 합니다. 뭐 간도 그렇고 예. 폐도 그렇고 그렇죠. 증상이 나타날 때는 상당히 진행이 된 그렇죠. 상태고 예. 코로나를 겪으면서 사실 그게 호흡기 증후군이잖아요. 네, 예. 요즘 또 독감도 유행하고 있고 네. 또 감기 걸리셨죠. 예, 그렇죠.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이 폐하고 직접 연관성이 있을 텐데 가장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거고. 그게 이제 폐 사진을 찍어보면 엑스레이도 그렇고 네. 이게 이제 판독하는데 상당히 난해한 모양이더라고요. 예, 좀 난해한 부분들이 있고 폐에 발병된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틀린데 폐 뭐 가족 안쪽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예전에 꽈리라고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발생할 수도 있고 중간 부분에 발생할 수도 있고 들어가는 관이라든지 아니면 기관지 안쪽에 뭐 여러 부분들에서 이제 이런 발병이 나오는데 기존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만약에 어떤 좀 이상 소견이 있다 하면은 네. 그거를 찔러서 조직을 떼어내 가지고 하게 되면은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많이 들어가고 또 이제 환자한테도 좀 고통스러운 부분들이 있지 굉장히 않습니까? 고통스럽죠. 예, 이런 부분들을 최소한으로 좀 줄여주기 위해서 정확한 판독이 되게 중요한 부분들이거든요. 이 판독을 도와줄 수 있는 이게 차정숙이라는 드라마 최근에 이제 인기 끌고 있는데 닥터 차정숙인가요? 거기에서 보게 되면은 그 남편분이랑 이제 그걸 갖다 뭐 했는데 차정숙 분이 남편분이랑 뭐래요? 아, 그렇게 뭉뚱그려버리면 이상해져 버리죠. 병을 놓고서 판독을 하는데 예, 교수는 암이라고 그러고 이제 차정숙 그분은 이제 조금 종양이 아니라 결절. 뭐 이런 좀 고름이나 뭐 이런 거 차가지고 그럴 수 있다. 뭐 이런 그걸 그렇게 판독을 했습니다. 똑같은 영상 자료를 놓고. 근데 이런 이제 AI 이 소프트웨어들을 도움을 받으면은 좀 더 판독이 쉬워지는 그런 형태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2019년부터 국가에서 이제 폐암 환자가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국가 폐암 검진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기존에는 폐암 환자들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매출액이 별로 없었겠죠. 네. 근데 이제
그 55세 이상에 대해서 뭐 담배 흡연 경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으로 이제 검진을 시작을 하기 때문에 매출액이 좀 늘어나겠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매출액이 발생이 되는 그런 구간들로 넘어갔고요. 또 하나 이 기업이 이제 오랫동안 이쪽에 대해서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유럽 쪽이나 이런 쪽도 한국의 이런 몇 년간의 그 데이터를 놓고 봤기 때문에 코어라인 소프트의 소프트웨어를 갖고서 그 폐 검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럽 선진국이나 미국 쪽에서 이제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솔루션을 계속 공급을 해오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미국 FDA로부터 이제 의료기기 인증도 획득을 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스펙이랑 합병이 돼서 들어오게 되는데, 일단은 3월 달부터 3월 18일부터 정지가 들어갔거든요. 네, 그래서 그럼 지금 질문이 들어왔는데 거래 정지돼 있는 거 어떻게 관심 있는 분들은 매매를 어떻게 해야 되냐고. 지금 현재로는 매매가 안 되고요. 이런 이 기업이 어떤 거랑 합병이 돼서 상장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3월 달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상장이 된다라면은 조만간에 그 거래가 재개가 될 겁니다. 그러면 거래 재개되면은 그때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이거를 좀 참고하시라고, 매매하시는데 참고하시라고 제가 도움을 드리고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리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뭐 계속 일단은 일정 자체로는 들어왔을 때 다시 거래가 재개됐을 때부터 해가지고 8월 3일까지만 이제 거래가 되고요. 일단 예정은 그렇습니다. 8월 23일까지 한 2주 정도 정지가 들어가고 난 다음에 일단 8월 24일부터 상장이 돼서 거래가 될 걸로 일단 예정은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현재 그 합병 주식 수로 보게 되면 총 이제 그 스펙에 대한 550만 주가 합병 비율로 따라서 하게 되면 85만 4천 주 정도가 되고요. 코어라인 소프트가 갖고 있는 1110만 주 정도 되고, 그다음에 그 전환사채 물량 27만 주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한 1220만 주 정도가 이제 상장 예정이고요. 언제 거래가 재개된다고요? 거래 재개되는 거는 아직 미정입니다. 이렇게 승인 발표가 떨어져야 돼. 합병 승인이 떨어지면은 바로 그 다음 날부터 거래가 재개가 되는 겁니다. 예상은 혹시 일단은 한두 달 안에 좀 거래가 재개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네. 그럼 거래 정지에 한 달, 두 달 어떡하라는 얘기죠? 알았어요. 하여튼 그런 기업이 있으니까 소개를 시켜준 거고. 네, 예. 코어라인 소프트라는 기업으로 이제 상장이 그러니까 합병이 승인이 되면은 거래가 되겠죠. 네, 예. 그래서 그 기업에 대한 내용을 미리 지금 알려주신 거고. 네. 그렇죠? 예전에 그 라운텍 한번 하셨었기 때문에. 네. 이 기업도 또 이제 가장 핵심적으로 보이는 게 보험 수가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이제 관심들이 많은 부분들이고요. AI에 대한 진단이나 이런 부분들이 보험 수가 들어가게 되면은 활용도가 이제 소비자가 부담하는 비용들이 적어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나 조금 이상했으면 검진 한번 받아보지 뭐 이런 부분들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매출액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그러니까 최종 결정은 의사가 하지만 네, 그 그렇죠. 결정 과정에서 이제 이런 소프트웨어들을 동원한 보조적인 기구로 확률을 높이는 거죠. 그렇죠. 지금 뭐 영상에서 보시는 안 것처럼. 나올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네. 그 데이터가 많이 쌓여야 될 거예요. 저 이제 결절이나 뭐 이런 점 같은 것들이 뭔지를 일반 육안으로 확인하면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암 조직이나 이런 것들을 판단할 때 보면은 확장이 되냐, 기간을 두고서 촬영했을 때 이게 조직이나 이런 것들이 커지느냐 안 커지느냐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도 이제 의사들이 좀 판단을 많이 하는데 네. 모양이나 이런 것들로 갖다 판단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많은 데이터를 갖고서 판독을 도와주는 거. 예.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동종업종 상장 기업 중에는 혹시나 일단은 가장 크게 큰 시가총액을 갖고 있는 게 루닛인데요. 루닛. 이건 암 관련된 이런 진단을 도와주는 이런 소프트웨어를 공급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예, 거기에서 더 특화된 이제 폐 쪽은 그 코어라인 소프트가 이제 담당을 하고 있는 거고. 예. 루닛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7천억입니다. 네? 시가총액이 7천억 정도가 되고 있고요. 네. 네, 지금 관련 기업으로 연관성이 있다면은 네, 예, 맞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되겠죠. JLK, 뷰노, 네, 빅노이드. 빅노이드.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AS 요청이 들어왔는데 뭘까요? 좀 다음 주에 하나금융- 다음번에 다음번에 제가 좀 이제 그 AS를 아까 좀 말씀하셔가지고 하나금융 시코 스펙 펜텍에 대해서 이제 좀 여쭤보신 분들이 있는 것 네, 같은데 이 펜텍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지난번에 뭐 하여튼 카메라 모듈이라든지 검사 장비 뭐 이런 부분들 이제 이것들이 이제 시장이 커지면서 점차적으로 이제 이것도 거래 정지네. 매출액이 좀 알았어요. 이제 늘어날 걸로 보여지는데 네. 좀 더 이제 그 상장이 가까워지는 시기에 한 번 더 정확하게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시간이 남았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더 그러면은- 설명해 주셔야 돼요. 뭐 거래가 되고 있는 스펙주들은 혹시 보시는 게 없을까요? 거래가 되고 지금 거래 정지되어 있는 것들은 뭐 네. 어쩌란 얘기인지. 근데 이제 스펙은 솔직히 그 조급한 마음을 갖고 하면은 투자를 못 하세요. 그렇죠. 예. 그건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고객님이랑 스펙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스펙을 투자하는 방법이 길게 좀 갖고 가시는 거, 한 2년 정도를 바라보시고 투자를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2,000원 전후로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표현을 갖고 가게 되면은 네. 결국은 2년 정도 지나고 나면은 그게 상장이 안 된다 하더라도 일정 부분에 대한 이자 한 3% 정도 지금 현재는 3% 정도 나오는데 3% 정도에 대한 이자를 바꿔서 끝내면 되기 때문에 그 예금으로 넣는다 생각을 하시면 그런 마인드를 갖고 접근하시면 좀 더 편할 것 같고요. 스펙을 상장을 많이 했던 기업 회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 기존에 있던 비상장 기업들을 잘 발굴한다라는 거거든요. 네.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역사 스토리 같은 경우도 좀 이제 참고하시면서 투자하시면은 좀 더 낫지 않을까. 예. 네. 자, 스펙 얘기는 여기까지 들어보고 지금 지점에 계시잖아요. 네. 금융센터, 을지로금융센터, DB금융투자. 네. 최근에 분위기가 좀 어때요? 그 2차 전지 유행이 지금 뜨거웠고 열기가. 네. 근데 뜨거웠죠. 지점에서의 고객들 분위기라든지 지점 내부의 분위기 이런 것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솔직히 뭐 2차 전지 부분에 대한 산업의 패러다임이나 이런 부분들은 바뀌지 않아요. 네. 지금 현재 그 어젠가요? 엊그저께도 현대가 그 어제. 몇십 년 만에 네. 예, 2조인가? 공장을 새로 증설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전기차 전용 공장으로 하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빠르게 대체되는 산업이고 이거 패러다임으로 바뀌기 때문에 2차 전지에 대한 이거는 변함이 없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미래 가치를 많이 끌어다가 썼다고 하지만 그거를 이제 앞으로 몇십 년 동안 계속 진행될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뭐 고평가 논란이 있다고는 하지만 잠깐 쉬는 타임으로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2차 전지주보다 솔직히 지점에 있으면서 지금 많이 증권회사들이 좀 벌벌 떨고 있는 부분들이 네. 지난번에 어떤 해외 여계로 투자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 사고 난 계좌, CFD? 예, CFD 계좌들에 대한 손실 발생이 돼가지고 신용을 따라서 들어가셨던 분들에 대한 미수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한 것들 이런 것들이 더 좀 이제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드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슈 진단이었고요. 스펙 중심으로 해서 조금 얘기를 나눠봤는데 DB금융투자 을지로금융센터 이영로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